자,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건 얘야, 얘. 얘 어딨노? 얘. 가속도. 얘 배우려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자, 일단 앞에서 시그마 F는 요런 식 배웠다, 맞죠? 자, 물리량인데, 힘, 질량, 가속도 하는 물리량이다, 보자. 자, 물리량 위에다가 화살표 붙여놨네. 뭐겠노? 화살표를 이렇게 붙였을 때 뭐를 표현하고 싶어서 화살표 붙이겠노? 방향 표현하고 싶어서 화살표 붙이는 거지. 우리 2차원 안 다뤄요. 1차원이야. 그럼 1차원에서 방향은 뭐밖에 없어? 오른쪽 아니면 왼쪽밖에 없다, 맞지? 그러면 오른쪽을 자연스럽게 플러스 잡으면 왼쪽을 뭐라고 표현하면 돼?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방향 잡아줄 거고, 그러면 방향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 물리량이 있고, 방향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는 물리량이 있어요. 요 식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힘은 방향이 필요하다 이거지. 오른쪽을 주냐 왼쪽을 주냐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니까. 또 가속도. 가속도가 뭡니까? 오늘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거. 가속도가 있으면 뭐가 변해? 가속도가 없으면 변하지 않고 가속도가 있어야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노? 이거는 중등에서 가속도라는 개념은 통과에서도 나오는데 가속도는 속도를 변화시키는 애야. 그래서 가속도가 없다는 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가속도가 있다면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야.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등속도, 등이란 말을 붙여. 등속도 운동이라고 그래.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뭐라고 하겠노?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아. 그러면 가속도가 없는 거, 좀 쉬운 거, 등속도 운동. 가속도가 있는데 그 대신에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등가속도 운동. 2개 배울 거야, 2개. 예. 자, 뭐, 시그마 F 하는 거는 오늘 많이 했을 거야, 그치? 자, 얘가 질량이 2kg이야. 이 식 그대로야. 얘한테 오른쪽으로 10N을 주고, 좀 뭐 작게 할 수 있는 건 얼른 하고 넘어가자. 왼쪽으로 4N 준대. 그러면 얘가 받는 R자 힘, 합력을 얼마 받겠니? 물어보면 당연히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얼마 받는다고 표현하면 돼. 10이랑 4를 받았으니까 6을 받는다 이거지, 6을. 그러면 운동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힘을 주나 이 물체한테 이 힘만 하나 주나 똑같다는 얘기야. 안정된다. 100 안 했다. 자, 그래서 6N이라는 힘을 주면 이 물체가 뭐를 가지게 된다?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 이거지, 가속도. 자, 그러면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10 그대로야. 2kg인 물체가 6N이라는 R자 힘을 받았네. 6N이라는 R자 힘을 받았는데 이 R자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플러스 방향이네. 그러면 플러스를 붙여주는 거야. 플러스 6이라는 힘을 받았네. 근데 얘는 질량이 몇 kg? 2kg이다, 맞죠? 그러면 가속도를 얼마 가지게 됩니까? 식에서 보면 가속도를 플러스 3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 맞죠? 자, 그러면 플러스 3이라는 가속도를 가진다 하고 가속도를 구하는 단원이 방금 전에 배운 2단원이에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가속도가 3인 운동을 하게 되면 얘는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 얘 점점 어떻게 될 것 같나?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아? 처음에는 속도가 뭐야?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정지예요. 정지했던 물체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겨 주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점점 빨라진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빨라진다. 빨라진다는 거는 속도가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변한다는 거지.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오른쪽 방향의 속도가 점점 증가할 거다. 근데 가속도가 3이래. 그러면 얘는 속도가 1초에 얼마씩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물리량이다 이거지. 그러면 얘 속도는 1초에 몇씩 증가한다? 3씩 증가한다 이렇게.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잡아당기면서 3초가 지났어. 3초가 지나면 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맞지? 이때 현재 얘 속도는 얼마 되어 있다? 1초에 3씩 증가한다는 가속도를 받았으니까 3초 후면 얼마 증가한다? 9 증가한다. 그러면 원래 초기 속도가 없었으니까 9m/s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이 운동을 예상한 단어네요. 그러면 얘는 몇 미터일까? 몇 미터 이동했을까? 3초 운동했어, 3초. 난감한 거지. 왜 난감해?
9m/s 3초 곱해서 27m 하자니까 뭔가 이상해. 얘는 계속해서 9m/s로 운동하는 애가 아니잖아. 처음에는 정지해 있던 놈이 계속 빨라지면서 9m/s 찍은 거잖아. 그러면 이 9m/s로 3초 이동했다, 27m다 하면 틀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 속도 격 이런 걸 좀 배워야 돼.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얘는 처음에 속도가 없었고 9m/s가 되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절반을 하면 된다. 절반. 그러면 처음과 나중 속도의 딱 절반, 더한 거의 절반값. 2분의 9m/s가 얘의 평균 속도 되는 거예요. 평균 속도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어떤 속도로 쭉 갔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까? 이런 속도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해요. 평균 속도를 구해놓으면 얘는 누가 뭐래도 이 시간 동안 얼마로 쭉 갔다고 생각이 든다. 2분의 9로 쭉 갔다고 생각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2분의 9m/s에 편하게 3초 곱하면 2분의 27m 이동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거 평균 속도 한번 해봅시다. 넘어가 보자. 너무 빠르게 넘어가자. 자, 이동 거리와 변이. 자, 말 그대로 이동 거리 변이. 보통 보면 이제 S 써요. 데이터 값이 이제 생략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S라고 쓰는데, 자, 이동 거리는 위에 화살표가 없고 변이는 위에 화살표가 있다, 맞죠?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이동 거리는 화살표로 나타낼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상관이 없어. 방향이 상관이 없는 거야. 변이는 화살표가 있네. 그럼 뭐까지 고려해줘야 된다?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냐까지를 고려해줘야 된다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속도 편하게 가자.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그래서 플러스 5m/s라는 속도로 일정한 운동을 한대. 등속도 운동한대. 자, 그럼 우리가 진짜 편안한 운동이야. 자, 이 상황에서 얘가 5초라는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얼마만큼 이동을 해서 가고 있을까? 얼마고? 속도 안 변한다 했으니까 편하게 가자. 5m/s, 1초에 5m 가는 속도가 5m/s잖아. 그걸로 5초 지났어. 몇 미터 갔노? 대답 잘 안 하는 스타일이구나. 25m 갔어요, 25m. 편하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동거리랑 변이를 구분 지어서 한번 설명해보자, 이거지. 일단 이동거리. 말 그대로 이동거리 얼만데? 25m야, 맞지? 자, 변이는 뭐에 줄이냐면 위치가 얼마나 변했니라는 걸 줄여서 한 말이야. 변이는 얘는 화살표가 있으니까 방향을 제시해줘야 돼요. 25m 갔는데 어느 방향으로 갔어? 오른쪽으로 갔다, 맞지? 그러면 변이는 뭐예요? 플러스 25m다 이거지. 플러스 25m. 자, 이동거리랑 변이가 플러스 25m 했을 때 이 플러스는 어차피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가 얼마니 물어보면 25라고 대답하면 돼. 그러면 변이의 크기랑 이동거리가 지금은 구분이 되나 안 되나?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야. 변이랑 이동거리를 구분 지어서 쓸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지. 오, 왜 때? 왜 그래? 얘는 어느 방향으로만 운동했으니까? 오른쪽으로만 운동을 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얘한테 갑자기 힘을 가는데 이쪽으로 힘을 주면 얘는 어떻게 될까? 느려질 거야. 계속해서 더 힘을 주면, 힘을 계속해서 더 주면 느려졌다가 이제는 어디로 딸려오겠어? 왼쪽으로 당겨져 올 거야, 맞지? 그러면 뭔가 속도가 0이 되고 정지하고 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지점이 생긴다, 맞지? 운동 방향이 변하는 지점이 생긴다, 그죠? 그런 점을 반환점이라 그래요, 반환점. 그래서 반환점을 찍고 운동을 하는 경우, 운동 방향이 변한 경우는 변이와 이동거리는 분명히 구분해줘야 돼. 자, 얘가 이렇게 갔다가 반환점을 찍고 이까지 왔대. 자,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랑 변이는 어떻게 되냐? 이동거리는 순수, 실제로 이동한 거리야. 그럼 뭘 다 더해줘야겠노? 이 거리랑 이 길이를 다 더해줘야지. 이게 실제 얘가 이동한 거리다, 맞지? 근데 변위는 위치가 결국은 얼마나 변했니 하는 뜻이기 때문에 위치가 원래 위치 여기에서 일로 갔다 돌아오고 상관없다 이거야. 결국 나중 위치는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면 변이는 어떻게 표현한대? 나중 위치가 처음 위치보다 오른쪽에 있네? 플러스라고 해주고 그 플러스가 요 미터만큼 갔다 이거지. 오케이. 미터 한번 보자. 자, 경로를 이렇게 갔어.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게 갔네.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동거리는 위에서 실제 이동한 거리 몇 미터? 5미터 이동했다.
방향에 대한 표현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5m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변이는 위치 변화. 위치가 원래 여기였다가 최종 이까지 오게 됐네.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얼마나 변했니 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3m를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요 방향에 대한 언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2차원이니까 편하게 동서남북 하면 동쪽에서 북쪽 방향이 나왔죠. 그럼 뭐 북동 방향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대답할 거예요. 자, 원둘레 한 바퀴 돌았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오면 변이는 뭐고? 결국은 위치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으니까 변이는 0이다 이거지. 0이니까 방향에 대한 언급은 별로 필요가 없고 이동거리는 실제 이동거리는 원둘레 한 바퀴 돌았네. 5m다 이거. 오케이. 하나 더. 요 상황. 돌아오는 상황.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이네요. 자, 실제 이동거리는 5m 가서 3m 돌아왔으니까 총 이동거리는 8m다. 근데 변이는 결국은 위치가 최종 얼마나 변했니 묻는 거니까 처음에서 나중 위치 2m 변했네. 근데 어느 방향으로 변했어? 오른쪽 갔네. 그럼 플러스 2m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오케이. 넘어가 보자. 속력과 속도. 자, 구분을 짓는데 속력, 속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니 하는 물리량이야, 그지? 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속도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노? 속도는 몇 초 동안 몇 미터 갔니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3초 동안 12m를 갔어.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얼마라고 표현하면 돼? 3초 동안 12m 오른쪽 갔대. 속도는 얼마라고 표현하면 돼요? 플러스 4m/s라고 표현하면 된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식으로 적으면 뭐겠노? t분의 몇 미터 갔니? s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근데 이런 식의 계산은 사실 뭐를 가정하고 하는 계산이고 아무 언급 없이 3초 동안 12m 갔대. 근데 뭐를 가정한 계산이야?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이미 하고 있어요. 등속도 운동을 우리가 이미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얘가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엄청 빨랐다가 느려져서 12m 됐을 수도 있고 갔다가 돌아와서 3초 만에 12m 갔을 수도 있잖아.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속력, 속도 보니까 속력은 위에 화살표가 없고 속도는 화살표가 있네. 그러면 속력은 뭐만 나타내면 되고 크기만 나타내면 되는 물리량이고 속도는 뭐까지 포함시켜줘야 된다. 방향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즉 부호를 붙여줘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속도랑 속력 앞에 뭘 붙이노? 평균을 붙인다, 맞죠? 물리에서 평균이라는 말이 나오면 평균은 변하지 않는 값으로 이걸 계속 쓰겠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평균 속력이 4m/s다. 얘는 속력이 변할 수 있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속력이 안 변하고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4m/s랑 똑같이 움직일 거다 이거지. 그렇게 쓸 수 있는 속도가 평균 아주 편한 놈이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거 했던 것처럼 출발점이 여기 있고 도착점이 여기 있어. 자, 총 이동거리 물었어. 5m 갔다가 2m 돌아왔으니까 몇 미터? 7m 이동했어요, 맞지? 자, 얘가 총 걸린 시간이 10초네. 그러면 일단 10초 동안 7m 이동한 거 맞잖아. 그러면 평균 속력은 얼마다? 0.7m/s가 평균 속력이다 이거지. 속력은 스칼라량, 그 방향이 필요 없는 물리량이니까 뭘 가져온다? 요 이동거리 가져오는 거야, 이동거리. 자, 만약에 평균 속도다 그럼 평균 속도를 구하라 하면 이동거리가 아닌 뭐를 봐야 된다? 변이를 봐야 된다, 변이를. 자, 얘는 결국은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몇 미터 이동한 꼴이다? 3m 오른쪽으로 이동한 꼴이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10초 동안 변이가 플러스 3이 생겼으니까 얘는 평균 속도가 얼마다? 0.3m/s라는 속도로 계속 갔다면 10초 만에 3m 갔을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속도가 평균 속도다. 그러면 플러스 0.3m/s다. 한 바퀴 도는 거는 당연히 평균 속도는 뭐가 되겠노? 그래서 위치가 변화가 없으니까 평균적인 속도도 0인 거지. 평균 속도는 0이다 하면 되고, 평균 속력은 그래도 10초 동안 5m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력은 0.5m/s다. 오케이, 나가보자. 자, 그리고 그래프인데, 물리도 그래프가 조금 많이 나오는 과목이야. 자, 일단은 물리에서 그래프 하면 크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기울기, 그 다음에 넓이. 요거 두 개가 각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거 우리가 배워보는 거예요. 자, 기울기라는 거는 우리 보통 이거 X축, 요거 Y축 하잖아, 맞지? X축, Y축에서 기울기가 뭐예요? 물어보면 기울기 뭔데? 너무 쉽나? 델타 X분의 델타 Y 기울기라고 한다, 맞죠? 자, 축의 이름 다 적혀 있잖아. X축 지금 뭐 돼 있노? 시간. Y축 뭐 돼 있노? 속력. 자,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 하는 게 지금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다, 맞죠? 자, 이런 뜻이야. 5초 지났더니 속도가 델타에 대해서. 델타가 뭐예요, 델타? 세모라고 쓰고 있는 델타. 변화량이란 뜻이야. 자, 델타 V는 뭐냐? 그러면 델타 V는 얘는 무슨 뜻이냐? 나중 속도가 있을 거야, 맞지? 나중의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 요거를 델타 V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 뭐 가속도를 우리가 아직 뭐 잘 배우진 않았지만 얘가 속도가 2m/s 플러스 2m/s였대. 자, 근데 얘는 속도가 플러스 10m/s가 됐대. 요게 4초 만에 이렇게 됐대.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속도가 2m/s였네. 속도가 10m/s 됐네. 몇 초 만에? 4초 만에.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 한번 따져보자.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0이 됐다면 변화량은 얼마야? 플러스 8이다, 맞지? 근데 그게 1초 만에 변한 게 아니고 몇 초 만에 변했어? 4초 만에 변했어. 나는 1초 만에 얼마 변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누어 주면 되잖아. 4로. 그래서 1초 만에 얼마 변했다, 얘는? 플러스 29준하게 변했다. 그렇게 구하는 게 가속도야, 가속도. 자, 그러면 여기 식이 딱 그런 의미야. 4초 지났네. 시간이 4초 지났네. 4초 지나서 속도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0이 돼서 속도 변화량이 얼마다? 플러스 8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나누어 주니까 뭐가 나와요? 플러스 2가 나오네. 아,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했더니 기울기가 무슨 의미다? 가속도의 의미다, 이거야, 가속도의 의미. 자,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있나 없나? 기울기가 0이네. 기울기가 0인데 기울기가 가속도 의미라 했으니까 얘는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야? 가속도가 0인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이거지, 등속도 운동. 자, 그러면 등속도 운동을 이렇게 했다 치자. 자, 얘가 또 V가 5m/s로 2초 지났대. 5m/s로 2초 지났으니까 속도 안 변한다 했으니까 얘는 몇 미터 이동하면 돼? 10m 이동하면 된다, 맞지? 그 의미가 어디에 담겨있다? 요 넓이에 담겨있다, 이거지.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밑에 아래의 넓이를 구해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변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변이를. 오케이? 당연히 변이를 했으니까 플러스 넓이가 있다면 뭐도 있겠노? 마이너스 넓이도 있을 거야, 맞지? 마이너스 넓이는 의미는 뭐야? 어디로 가는 길이다. 뒤로 가는 길이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생각하면 돼.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구분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이동거리 ST 그래프야. 자, 당연히 얘는 5m/s로 계속 꾸준하게 갔으니까 1초 지날 때마다 몇 미터씩 가면 돼? 5m씩 가면 된다, 맞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변할 이유가 없는 거야. 1초에 5m씩 꾸준하게 가고 있잖아. 그래서 직선 그래프 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지금처럼 2초다.
얘는 2초 만에 얼마 갔냐? 10m 갔거든. 플러스 10m 갔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기울기 얼마인데? 2초 만에 10m 갔네? 2초라는 시간이 지나서 10m 갔네? 이게 기울기다, 맞지? 기울기 구해주니까 얘가 뭐야? 5m/s라는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이거지, 속도가.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면 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속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얘는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ST 그래프를 그리니까 ST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됐대,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겠나? 처음에 몇 초 시간 동안은 이동한 거리가 별로 안 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해서 가는 거리가 점점 커진다, 맞죠? 그러면 얘는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고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기울기 한번 확인해 보면 기울기가 변하고 있는 곡선이잖아, 맞죠? 그러면 그때 기울기는 뭐 꺼보면서 확인하노? 접선 꺼보면서 확인한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접선을 꺼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아, 속도가 빨라지고 있구나. 그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가속도야. 가속도만 잘하면 돼. 자, 보자. 가속도가 플러스 3m/s 제곱이다. 자, 당연히 가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기 때문에 붙여줘야 돼요. 자, 얘가 오른쪽으로 3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치자. 자, 얘는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쪽으로 6m/s 이런 모습이었대.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초기 속도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네. 그러면 속도의 방향을 붙여주면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네, 맞지? 자, 속도가 마이너스 6에서 시작했어. 근데 얘는 1초에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 운동을 한대? 플러스 30 변하는 운동을 한대. 자, 속도가 플러스로 30 변하니까 얘는 처음에 느려지겠나, 빨라지겠나? 얘가 뒤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플러스 방향이다, 맞지? 그러면 이쪽으로 속도가 자꾸 변할 거니까 얘는 점점 느려질 거야, 맞지? 힘을 이쪽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야. 1초에 얼마씩? 플러스 30 더 붙을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결국 가다가 정지하게 되겠지, 맞지? 자, 정지하는 데까지 몇 초 걸릴까? 얘가 정지하는 데까지 몇 초 걸릴까? 속도를 얘한테 얼마만 더 주면 정지시킬 수 있어? 플러스 6을 더 주면 정지시킬 수가 있어, 맞지? 그러면 플러스 6이라는 속도를 변하게 만드는데 얘는 몇 초 걸려요? 2초 걸린다, 그치? 아, 2초 뒤에 얘는 정지하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꾸 앞으로 올 거야, 맞지? 이제 가속도가 붙으니까.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지나고 오겠다, 맞지? 여기를 지날 때는 몇 초 걸릴까요? 속도가 똑같은 대칭적으로 변하잖아, 맞지? 그러면 반환점을 찍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를 얼마 가지게 되고 6m/s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돌아오는 동안 몇 초 걸리겠노? 2초 걸릴 거야, 2초. 자, 2초만 더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 2초 뒤에는 어떻게 되겠노? 추가로 2초 뒤에 얘는 12m/s가 되어 있을 거야, 맞지? 그리고 이때 온 것보다 뭐 훨씬 많은 거리를 갔겠지,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에 내가 걸린 시간, 요렇게 곱하면 가속도와 걸린 시간, t를 곱해주면 뭐가 나왔어요? 우리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 가속도가 플러스 3인데 이걸로 3초가 지났어. 그래서 플러스 9가 됐네. 이게 뭔데? 우리 물리에서는 수학 잘한다고 물리 잘한 거 아니지? 물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할 줄 알면 물리해. 근데 뭐를 곱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자,
가속도랑 시간을 곱해서 플러스 9를 구했는데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니까 못 쓰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는 의미야.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그래서 얘는 델타 V다 이거지. 델타 V. 자, 그러면 선생님, 델타 V가 V입니까? 맞나 틀렸나? 완전 틀린 얘기야. 속도 변화량은 절대 속도가 아니야. 언제만 유일하게 속도 변화량을 그대로 속도로 쓸 수 있어. 처음 속도가 뭐일 때만? 0일 때만.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변화량 자체가 뭐야?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가. 처음 속도가 있었으면 거기에 더해줘야지, 맞지? 나중 속도는 절대 변화량이 아니다, 맞지? 그런 건 좀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델타 V, 속도 변화량을 만들어주는 게 얘다 이거지. 누구랑 곱해져서? 시간이랑 곱해져서. 오케이. 가봅시다. 자, 등가속도 운동. 자,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다, 맞지? AT 그래프 보니까 A가 뭐하노 지금? 쭉 일정하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인데 A가 0보다 크네. 플러스네, 맞죠? A가 플러스니까 얘는 어느 방향으로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다?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케이. 자, 여기서 얘를 한번 주자. 자, 얘가 초기 속도를 4m/s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얘는 초기 속도. 초기 속도는 보통 V에 0을 붙여요. 요거 초기 속도라 그래. 그 다음에 가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얘가 플러스 2m/s 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대. 자, 플러스 2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이걸로 5초라는 시간이 지났대. 자, 이 넓이가 뭡니까? 이 넓이 얼마고 지금? 가속도 2로 5초 지났어. 뭐 나왔어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넓이야, 맞지? 근데 플러스 얼마? 10이 됐네, 10이. 그러면 이 플러스 10은 무슨 의미다? 가속도가 플러스 2로 5초 지나서 플러스 10이 됐어. 무슨 의미다? 속도가 그만큼 변했다라는 의미다, 이거지.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해주면 얘의 의미는 뭐다? 속도 변화량의 의미가 된다. 자, 속도 변화량은 절대 속도가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러면 5초 뒤에 속도 변화량 10 구했어. 얘 5초 뒤에 속도 10입니다 하면 틀렸나, 맞나? 틀린 얘기야. 5초 뒤에 속도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5초 뒤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물리라는 거지. 그러면 초기 속도 봐야지. 초기 속도가 얼만데? 플러스 4가 있었네, 맞지? 그래서 플러스 10 더 증가하면 얘는 속도가 얼마 된다? 플러스 14m/s가 될 거다. 그렇지? 네. 그게 이제 고다음 그래프 되겠네요. 자, 초기 속도 V0에서 얘는 꾸준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가 일정하게 꾸준히 증가한다. 그래서 직선 그래프가 되었네,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앞에서 VT 그래프에서 넓이 구하면 이 넓이는 뭘로 쓸 수 있다 했어? 얼마나 이동했니? 위치가 얼마나 변했니? 하는 변위로 쓸 수 있다 했다, 맞죠? 자, 얘가 변하고 있지만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니까 밑에 넓이가 무슨 형태야? 사다리꼴 형태다, 맞죠?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속도가 변하고 있어. 4m/s. 4m/s였다가 2씩 변해서 15초 지나서 14m/s가 됐어요. 요게 5초 지났대. 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만 구하면 우리가 이동거리 변이 확인할 수 있어. 가보죠. 여기 길이 4고 여기 길이 14고 윗변 아랫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고 높이 곱하면 되잖아.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45m다, 맞지? 45m인데 넓이가 X축 기준 어디 있어? 위에 있네. 그럼 뭐까지 할 수 있어? 오른쪽으로 45m 이동하는 데구나. 확인 가능하다, 이거지. 자, 근데 속도가 자꾸 변하니까 불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쓰고 싶다? 대표로 알려줄 수 있는 속도 뭐 쓰고 싶다? 평균 속도 쓰고 싶다는 거야. 결국은 얘가 45m. 45m 가는데 몇 초 걸렸어? 5초 걸렸잖아. 그러면 얘는 평균적으로 보면 등속으로 가정을 하면
몇 미터 per sec라고 생각해도 될까? 5초 만에 45m 갔으니까. 몇으로 생각하면 돼? 9m per sec가 얘 대표 속도인 평균 속도다 이거지. 자, 근데 그 9m per sec는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상황이 아니고 등속 상황을 원하잖아. 그 대신에 뭐는 맞춰줘야 돼? 5초 만에 45m 가기는 맞춰줘야 돼, 맞지? 그래야 대표 속도가 되니까. 그러면 얘랑 얘의 딱 정중앙으로 쭉 갔다고 생각을 하면 이 넓이가 똑같이 45m 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 평균 속도는 나중 속도 14와 처음 속도 4의 평균인 9m per sec 잡아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로 그 속도로 등속도 운동 있다고 그대로 쓸 거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4m per sec에서 14m per sec 되는데 총 5초 걸렸는데 평균 속도 구해보니까 평균 속도가 둘이 더해서 일어나는 9m per sec 했다, 맞지? 자, 그렇게 평균을 잡아서 구해줬지만 9m per sec 실제 얘가 찍는 속도야, 안 찍는 속도야? 얘는 4m per sec에서 꾸준히 빨라져서 몇 m per sec 찍었어? 14m per sec 찍었어, 맞지? 그러면 9m per sec라는 속도를 가졌을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있다, 이거지. 이 사이에 9m per sec 했던 순간이 있어요. 언제? 얘는 언제 9m per sec 였을까? 출발하고 몇 초 뒤? 뒤에 얘는 9m per sec 였을까? 이 속도랑 이 속도의 정중앙이잖아. 이 속도랑 이 속도의 정중앙이잖아. 그러면 이 9m per sec를 언제 찍었을까? 시간의 중앙에서 찍었겠지. 언제? 2.5초일 때 찍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9m per sec 모습을 여기에 9m per sec를 그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 2.5초, 나중 2.5초의 상황이잖아. 처음 2.5초 간 거리랑 나중 2.5초 간 거리가 같을까 다를까? 다를 거야, 맞지? 언제 더 많이 가? 처음보다 나중에 빠르잖아. 같은 2.5초 동안 나중에 더 많이 갔을 거야, 맞지? 그러면 9m per sec를 정중앙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느 쪽으로 살짝 가게 그려야 돼?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 9m per sec를 찍었을 때 아직 얘는 정중앙까지는 못 갔을 거야, 맞지? 그 대신에 시간의 중앙에서 찍는 속도가 평균 속도인 거는 변함없다 이거지. 그래서 2.5초 뒤에 9m per sec을 찍을 거다. 오케이. 속도 이거 가고. 됐다. 밑에 한번 가보자. 자. 자, t는 0초일 때 v0 초기 속도 플러스 4에서 출발했어, 맞지? 자, 플러스 2m per sec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한대. 자, 그랬을 때 1초 뒤와 3초 뒤에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한번 설명해보자, 이거지. 자, 한번 설명해보자. 여기서 1초 더 지났단다. 1초 지났을 때 얘는 어떤 모습으로, 속도 어떤 모습이겠노? 1초 지났어. 그래. 자, 플러스 4에서 A로 1초 지났으니까 플러스 2가 더 더해지면서 플러스 6m per sec 됐을 거예요. 자, 몇 미터 이동했니? 평균 속도 쓸 거야, 이제. 자,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평균값이 평균 속도래, 얘는 직선이라서. 그래서 얼마래요, 평균 속도가? 플러스 5네. 그걸로 몇 초 갔어? 딱 1초 갔네. 그러면 5로 평균 1초 갔으니까 몇 미터 갔어요? 5m 이동했다 이거지, 5m. 자, 한 번 더 해보자. 3초일 때 모습이야, 3초일 때 모습. 얘 한번 구해보자. 자, 3초니까 잘 생각해야 돼. 내가 A 플러스 2라는 가속도로, A 플러스 2라는 가속도로 델타 T 3초를 띡 넣었어. 그래서 델타 V 플러스 6이 나왔어요. 이거는 속도 어디서 더해줘야 돼? 얘 속도 얼만데요? 물어보면. 자, 여기에서 3초라고 해서 내가 3초를 넣었어.
그러면 플러스 6이 나왔는데 이 플러스 6은 어느 순간부터 변화량이라고 우리가 구한 거야? 처음부터 변화량이라고 구한 거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0m/s가 되었다라고 대답을 해줘야죠. 만약에 1초에서부터 3초까지 구하고 싶다. 그러면 t, 델타 t 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당연히 2초 넣어야 돼. 2초. 2초 지난 거잖아. 얘가 3초라고 해서 3초를 넣으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만데요? 평균 속도 얼만데요? 6에서 10 찍었네. 평균 속도는 8이다, 맞지? 그 8로 몇 초 동안 갔어? 2초 동안 갔으니까 몇 미터? 16m 갔다 이거지, 16m. 자, 근데 또 요 구간의 평균 속도가 8m/s라고 했잖아, 맞지? 이 8m/s인 순간이 있었어, 없었어? 얘가 여기서까지 가는 동안. 반드시 있었다, 맞지? 여기서부터 몇 초 뒤에 이 속도를 찍었어, 평균 속도를. 시간의 정중앙인 2초일 때 찍었을 거다, 있지. 2초. 근데 그 2초일 때를 정중앙에 그리면 안 되고, 여기 2초일 때 모습을 그려주면 2초일 때 속도가 이 구간의 평균 속도 될 거다. 이거지.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얘는 그래프로 바로 가자. 저 위에 거 말고. 자, 상황이 이래. 초기 속도 플러스 4m/s인데 얘는 가속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m/s 제곱이다, 맞지? 음이네. 얘 점점 어떻게 되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느려질 거야, 우선. 자, 느려지다가 얘는 뭐하고? 정지하고 다시 한번 운동 방향이 바뀌면서 뒤로 갈 거예요. 그런 상황을 VT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자, VT 그래프 어떻게 되겠노? 처음 초기 속도가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4였다, 맞죠? 맞습니까? 얘는 근데 1초에 얼마씩 속도가 줄어들어? 2씩 속도가 줄어든다, 맞죠? 그러면 1초에 2씩 속도가 줄어들면서 이제 마이너스 속도가 넘어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지점은 무슨 의미예요? 요 점은 무슨 의미야? 속도가 뭐 되는 순간이야? 0 되는 순간이다, 맞죠? 속도 0 찍고 뭐가 바뀌노? 0과 전과 후에서 뭐가 바뀌노? 속도의 부호가 바뀌네.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죠?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반환점이다, 이거지. 몇 초? 2초 걸릴 거다, 2초. 요 기울기가 지금 A가 마이너스 2m/s 제곱이기 때문에 2초 걸린다, 이거. 자, 그러면 여기가 2초가 되면서 이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 한 번 더 지났을 때 여기 4초다, 맞죠? 4초는 무슨 의미가 될까? 등가속도 운동은 VT 그래프가 직선이기 때문에 자, 0에서 4초까지 얘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 넓이는 플러스 넓이다, 맞죠? 근데 2초를 찍고 나서 넓이는 밑에 그려지네. 마이너스 넓이네, 맞죠? 자, 근데 이 플러스 넓이와 마이너스 넓이가 지금 크기가 같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온 게 같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제자리 돌아온 상황이다. 이거지. 제자리 돌아오는 상황. 얘는 4m/s라는 오른쪽 속도가 2초 뒤면 정지가 됐어요. 이 정지를 찍고 얘는 반환점이다, 맞죠? 자, 반환점을 찍고 돌아왔더니 왼쪽으로 마이너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자, 그래서 2초 갔다가 다시 2초 돌아와 보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뭐가 됐다. 얘랑 똑같은 마이너스 4m/s가 되었고 현재 얘의 위치는 원래 위치로 그대로 돌아왔다 이거지. 평균 속도는 당연히 뭐겠노? 얘의 4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당연히 뭐겠어? 0이지 뭐요. 플러스 4였다가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더해서 0 되는 것도 똑같다, 맞죠? 자, 여기서 2초만 더 가보자. 2초.
자, 2초 뒤인 총 6초. 출발해서 6초가 지난 상황이야. 자, 6초가 지난 상황에서 얘는 뒤에서 몇 미터 per second 찍고 있노? 4배냈고 4배냈고 다시 한번 속도가 4배나면서 마이너스 8m per second 찍고 있을 거다, 맞지? 요게 이제 얘는 6초인 상황이다 이거지. 자, 얘 얼마입니까? 자, 4초인 상황에 얘는 뭐 하고 있었어? 왼쪽으로 4m per second로 오고 있었다, 맞지? 왼쪽 4에서 왼쪽 8로 됐네.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왼쪽 마이너스 6이다, 맞지? 마이너스 6으로 몇 초 이동했어? 2초 이동했네. 그러면 몇 미터 뒤로 왔어요? 12m 뒤로 왔다 이거지.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 나는 잘 모르겠고 평균 속도는 어차피 얘 가속도 변한 적이 없잖아, 맞지? 운동 방향은 충분히 변했어. 가속도는 변한 적이 없으니까 평균 속도 구하는 방식이 똑같다면 나는 4초부터 6초 안 보고 0초부터 6초 바로 볼게. 가보자. 0초일 때 얘 속도 뭐였어? 플러스 4였잖아. 6초일 때 얘 속도 뭐였어? 마이너스 8이 됐잖아, 맞지? 그러면 플러스 4와 마이너스 8의 합을 2로 나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평균 속도였잖아, 맞지? 그럼 평균 속도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m per second 나온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m per second로 꾸준히 몇 초 갔다고 생각이 돼? 6초 갔다고 생각해도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반환점이 있는 운동을 우리가 계산할 때 이까지 그런 애들이 많다고. 여기서 이까지는 보내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애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가져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 해도. 오케이. 너무 많다. 넘어가자. 넘어가서 문제로 한번 가볼게. 야, 다음 주부터 30분 더 한다는 쌤 얘기하더나. 특별히 뭐 안 된다 하는 학생들이 없었다 하던데. 다 좋다 했다 하던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쌤이 먼저 들어오거든. 30분 더 할 것 같아. 혹시 어머니, 부모님 데려오는 학생 있으면 얘기 좀 해놔야 돼. 자, 한번 가보자. 무슨 그래프고? 위치, 시간 그래프다, 맞지?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울기 찾으면 무슨 의미라 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니 하는 물리량이다, 맞지? 무슨 의미예요? 속도가 나온다 이거지, 속도가.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죠. 처음에 얘는 기울기가 되게 가파르네. 근데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완만해지다가 0을 찍네요. 자, 그랬다가 다시 기울기가 가팔라지다가 다시 한번 완만해져서 0을 찍는 게 얘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일단 빠르다, 느리다는 표현에서는 처음에 어떤 놈? 빨랐다, 맞지? 빠르다가 뭐 해줬어? 느려졌다, 맞지? 느려졌다가 0을 찍고 다시 빨라졌다, 맞지? 빨라지고 다시 느려져서 또 못 찍었어. 0 찍었다, 그죠? 자, 이거는 속도의 크기에 대한 분석이고, 방향. 얘는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노? 오른쪽으로 운동하니, 왼쪽으로 운동하니는 어디에 그 정보가 있어? 속도의 부호에 그 정보가 있단 맞지? 기울기에 부호의 정보가 있다고. 자, 처음 0초부터 이때, 2초 때까지는 얘는 점점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다 이거. 얘는 어디로 갔어요? 플러스 방향의 속도다 맞지? 느려지더라도 플러스 방향 속도잖아.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맞지? 그랬다가 순간적으로 속도 0을 찍고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됐어? 음으로 바뀌었네. 속도의 부호가 음이 됐다 보니까 얘는 점점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지, 왼쪽으로. 자, 속도가 다시 한번 느려져. 빠르기가 느려지지만 여전히 기울기는 뭐야? 음이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뒤로 가다가 마지막에 뭐 했다? 정지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1번에서 보니까 0초에서 2초 동안, 0초에서 2초 동안 속도 변화와 가속도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속도는 점점 어떻게 돼? 0초에서 엄청 플러스 방향으로 빨랐는데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정지했다 하는 게 0초에서 2초까지 표현이다. 맞죠? 자, 속도가 느려지고 있네. 가속도 방향은 어디입니까? 플러스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니까 가속도 방향은 음이다. 맞죠? 요게 이제 0에서 2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시간을 쓰시오.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간. 2초다. 맞죠? 2초를 찍고 얘는 반환점을 돌았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거지. 자, 3번. 2초에서 4초까지. 4초까지는 얘는 가속도,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냐? 자, 2초에서 4초. 여기까지 한번 보자. 속도 어떻게 변했노? 처음에 2초일 때는 속도가 0이었다. 맞지? 근데 왼쪽 방향의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다. 맞지? 속도는 이런 상황에 속도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8이 되면 속도가 빨라졌다, 커졌다 해야 돼? 줄어들었다 해야 돼? 물리적으로 보면.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8이 작다는 거는 수학에서야. 근데 결국은 얘가 얘보다 많은 거야. 빠른 거잖아. 마이너스는 방향의 의미 뿐이잖아. 그러면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물리적으로 맞는 것이. 자, 가속도 방향은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속도가 계속 또 빨라지고 있네. 가속도 방향은 여전히 뭐예요? 음이다. 맞죠? 자, 그러면 2초에서 넘어오면서 가속도 방향의 변화가 있나 없나? 없어. 가속도는 방향이 변한 적이 없어. 2초일 때 뭐가 변한 거예요? 운동 방향이 변한 거다. 맞죠? 가속도의 방향은 변한 적이 없다. 자, 그러면 4초에서 그 이유는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속도로 왼쪽으로 최고 빨랐던 게 4초다. 맞죠? 이 속도가 다시 한번 느려지면서 정지하는 게 4초에서 8초까지 상황이다. 맞죠? 가속도 방향 어디입니까? 이쪽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네. 힘을 어디로 받는 것 같아? 이쪽으로 가던 애가 느려지고 있잖아. 힘을 이쪽으로 받는다. 맞지? 그래서 우리 가속도 방향은 이쪽이다. 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 방향은 언제 바뀌었다? 요 4초를 기준으로 해서 가속도 방향이 변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요거 하나 있네. 5번에 보면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자, 얘는 위치 그래프 보니까 결국은 얘는 어떻게 움직였어? 처음에 위치가 0이었다가 어디까지 올라갔어? 플러스 4까지 갔다. 맞지? 플러스 4에서 반환점을 찍고 다시 어디까지 돌아왔어? 0까지 돌아왔네. 그러면 얘의 총 이동 거리는 몇 미터? 8m 이동했을 거고. 변이는 결국 마지막에 변이는 뭐예요? 돌아왔으니까 0이다 이거지. 그러면 평균 속도는 0이 될 거고 평균 속력은 그래도 8초 동안 4m, 4m 돌아왔으니까 8m 갔으니까 평균 속력은 2m/s다. 맞지? 자, 한번 가보자. 자, 위치 시간 그래프. 어른과 어린이의 운동이야. 어린이 무슨 운동이고? 어린이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가고 있어. 플러스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어린이 무슨 운동이야?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이거지. 자, 근데 어른은 뭔가 40m가 포인트인 것 같아. 40m 찍고 다시 돌아왔어. 맞지? 돌아왔다가 다시 가서 결국은 어린이랑 똑같이 몇 미터에서 마무리됐어? 40m에서 마무리가 됐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 어른과 어린이는 평균 속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결국 마지막에 20초에 40m 찍는 거는 어른이나 어린이랑 똑같다. 맞지? 그러면 평균 속도는 동일할 거야. 근데 평균 속력은 어른은 뭔가 왕복했잖아. 맞지? 훨씬 더 많은 이동 거리를 갔다. 맞지? 그래서 평균 속력은 누가 더 빠르다? 어른이 더 빠를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가나다 보니까 출발 후 10초 동안 평균 속력은 10초까지만 보래.
평균 속도는 어른이 어린이 2배다. 자, 10초까지만 보니까 어른은 몇 미터 갔어요? 40m 찍었다, 맞지? 근데 어린이는 몇 미터 찍었어? 20m 찍었네. 그러면 평균 속도는 2배 더 많이 간 어른이 2배 더 클 거다. 그러면 가는 맞다. 나 출발 후 20초 동안 평균 속력은 어른과 어린이가 서로 같다. 평균 속력은 어른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좀 더 빠르다 이거지. 이 살짝 내려왔는데 안 내려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어른은 대략 얼마 정도 갔다고 생각하면 돼? 앞으로 40m 갔다가 몇 미터 돌아왔어? 10m 돌아왔다가 다시 10m 앞으로 갔다 맞지? 그럼 총 이동 거리가 얼마야? 60m네. 그러면 20초 만에 평균적으로 60m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력은 3m/s다 이렇게 그냥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럼 다 출발 후 20초 동안 어른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뀌었다. 몇 번 바뀌었노? 돌아오는 거. 이쪽으로 가다가 찍고 돌아왔다 맞지? 근데 다시 찍고 다시 한번 갔잖아. 그러면 몇 번 바뀌었어요? 2번 바뀌었다 이거지. 요거는 기울기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운동 방향. 오케이. 넘어가서 연문서 2번. 자, 철수랑 영희가 있는데 철수랑 영희가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단다. 투명하게 그려진 게 과거야. 자, 과거 여기서 철수와 영희는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어요. 자, 얘들은 이걸 줬네. 영희와 철수는 평균적으로 보면 속력을 각각 2m/s랑 3m/s로 움직였대. 어디서 만날까요? 자, 평균 속력을 줬으니까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 있어? 이동 거리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맞지? 자, 평균적으로 보면 누가 더 빠르노? 철수가 더 빠르다, 맞지? 2대3으로 빠르잖아. 그러면 같은 시간이 지났다. 자, 철수랑 영희가 여기서 출발했어. 갔다가 여기서 만났어. 철수의 이동 시간이랑 영희의 이동 시간이 다르나? 같이 출발해서 같이 만났잖아. 그러면 시간은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는 속력이 2대3인 거 보니까 철수가 영희보다 몇 배 더 많이 이동한다. 1.5배 더 많이 이동할 거다 이거. 속력이 1.5배 빠르니까 같은 시간 동안.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야 될까? 철수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인 반면에 영희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이다, 맞지? 어디서 만나게 하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2대3이 될까 이거지. 갔더니 영희의 총 이동 거리랑 철수의 총 이동 거리를 더하니까 몇 미터? 요거 싹 해서 싹 다 더할 수 있지 않을까? 몇 미터고? 철수의 이동 거리가 이거인 거 반면에 영희의 이동 거리는 뭐야? 이거죠? 그러면 영희 이동 거리랑 철수 이동 거리 다 더하면 몇 미터? 갔다가 오는 거잖아. 20m다, 맞죠? 그 20m 총 이동 거리 중에서 철수의 이동 거리와 영희의 이동 거리는 3대2로 이루어져야 된다며. 그러면 철수가 이동한 거는 몇 미터 이동해야 돼? 총 20m 중에서 3대2로 철수가 영희가 이동해야 되니까. 철수 이동 거리는 12m가 돼야 되고, 맞죠? 영희 이동 거리는 8m가 돼야 된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갔다가 5m 갔다가 영희는 3m 돌아오고 있는. 철수는 5m 갔다가 5m 돌아와서 추가로 2m 더 돌아와서 12m 이동해서 만났다. 몇 초 뒤에 만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영희는 2m/s로 8m 간 거고 철수는 3m/s로 12m 간 거잖아. 둘 다 몇 초 뒤에 만났노? 4초 뒤에 만난다. 이거지, 4초 뒤에. 자, 기억. 영희와 철수의 변이는 같다. 맞나 틀렸나? 뭐만 같으면 변이가 같노? 출발 위치랑 도착 위치가 같으면 변이는 같은 거잖아. 출발도 둘 다 여기.
도착도 어디야? 둘 다 여기다 맞지? 변이는 둘 다 같다. 몇 미터라고 하면 되노? 철수랑 영이 둘 다 변이가 몇 미터라고 하면 돼? 출발 위치랑 도착 위치가 몇 미터 차이 나니 묻는 거잖아. 위치가 얼마나 변했니? 몇 미터예요? 2미터. 근데 부호 붙여줘야지. 결국 마지막 위치가 왼쪽이다 맞지? 둘 다 마이너스 2미터다 이거지. 여기서 변이는 같다 했으니까 맞고요. 니은 영희와 철수는 4초 만에 다시 만난다. 맞죠? 4초 걸렸다 그지? 이거 철수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자 평균 속도 물어보면 변이 생각해야 돼. 철수는 이렇게 많이 갔지만 결국 간 거는 얼마야? 마이너스 2m 갔다 맞지? 마이너스 2m 가는데 몇 초나 걸렸어? 4초 걸렸잖아. 그럼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0.5m/s다. 오케이. 넘어보자. 3번. 자, AB 자동차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 보니까 오른쪽 그래프가 속도 시간 그래프다, 맞지? 속도 시간 그래프는 정보가 두 가지나 있어요. 자, 일단, 기울기에서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했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항상 기울기에는 무슨 정보가 있어? 변화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얼마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빠르게 변하고 있냐.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정보는 무슨 물리량이야? 가속도지, 가속도. 아,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 있구나, 가속도. 넓이는 뭐라 했어요, 넓이? 이 속도로 넓이 구하면 얼마나 이동했냐 하는 변이의 의미를 구할 수 있다 했다, 맞지?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델타 S 또는 S. 변이의 의미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자, A 자동차 무슨 운동합니까? 속도가 안 변하네, 시간에 따라서.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이다, 맞지? B 자동차는 무슨 운동합니까? 속도가 변해. 근데 어떻게 변하고 있어? 일정하게 변하고 있잖아. 뭐가 같다? 가속도가 동일하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가속도 얼마고? B 자동차는 가속도가 얼마라고 하면 되나? 1초에 얼마씩 변하고 있는 속도가? 1씩 변하고 있네, 맞지? 근데 그게 마이너스로 변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m/s 제곱이다. 자, 일단 기억 한번 봅시다. 0초에서 6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A는 변이를 물어봤으니까 혹시 돌아가는 게 있으면 고민을 좀 해줘야 돼. 근데 A는 어차피 등속이잖아. 쭉 오른쪽으로만 갈 거니까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6초 동안 몇 미터 이동합니까? 6m 이동한다 이거죠. 그러면 A의 변이는 플러스 6이다. 자, B의 변이는, 자 6초 동안인데 B는 처음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게 얘의 플러스 변이야. 오른쪽으로 최고 많이 갔을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3초일 때 얘는 오른쪽으로 최고 많이 갔을 거야. 하지만 꺾었잖아. 꺾고 나서 뒤로 돌아오네. 근데 6초까지 딱 체크하면 6초까지 돌아온 거는 얘랑 서로 같네요. 그러면 6초일 때 얘는 어디에 있을까? 원래 위치 다시 돌아왔다 이거지. 그러면 6초일 때 변이는 뭐예요? 0이다 이거지. 그러면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은 A가 B보다 크다 맞고. 니은 0초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평균 속도 아니잖아. 평균 속력이니까 뭐 신경 써야 돼? 이동 거리 신경 써야지. 돌아온 것도 플러스로 해야 돼. 자, 이거 하나 찾아보자. 요거 넓이 얼마고? 3이고 3이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9m네. 그러면 이 B라는 자동차는 2분의 9m 오른쪽 갔다가 다시 2분의 9m 돌아왔다 맞지? 총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9m다 이거지 9m. 그러면 A는 총 이동거리가 6m고 B는 9m니까 평균속도도 6대 얘는 1m/s 평균속도 6초 동안 얘는 1.5m/s 이런 게 평균속력 되겠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죠. 디귿 B의 가속도의 크기 물었으니까 그냥 1m/s 제곱해도 맞다 이거지. 크기는 부호를 안 붙인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3-1번
자, 일단 A 자동차랑 B 자동차가 출발선에서 둘 다 정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A, B 자동차 모두 속도는 어디서 출발했노? 0에서 출발했다, 맞지? 자, 처음부터 속도를 잘 내는 놈이 있네. 어느 자동차가 처음에 그래도 속도를 잘 내노? 가속이 잘 되노? 보니까 그래프가 위에 있는 A가 가파르다, 맞지? 그러면 이 가파른 A가 완만한 B보다 가속도가 크겠네. 자, 근데 뒷심이 부족하네. A 자동차는 4m/s 찍고 나서 거기서 유지된다, 맞지? B는 좀 더 높은 속도까지 가속이 된다, 맞지? 그러면 처음에는 누가 앞서가다가 A가 앞서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누가 따라잡는다? B가 따라잡는다. 언제 따라잡을까요? 자, 이런 거 물어보면. 자, 2초일 때 A와 B는 따라잡혔다. 만났다. 물어보면 맞나 틀렸나? 틀렸다, 맞지? 자, 2초일 때 A랑 B가 만난 거는 실제 위치가 만난 게 아니고 뭐가 같아진 거야? 속도가 같아진 거다, 맞지?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항상 누가 더 빨랐어? 요때는 같았지만 0에서 2초 사이는 항상 누가 더 빨라? A가 더 빠르다, 맞지? 그러면 따라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 A가 더 빠르면 계속해서 A가 앞으로 치고 나갔겠지. 그러면 이때 2초일 때 의미는 만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야? 가장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 벌어져 있는 차이는, 거리는 여기서 이런 정보에서 숨어 있겠네. 자, 요 넓이는 누가 이동한 넓이야? A가 이동한 넓이다, 맞지? 자, 요 넓이는 누가 이동한 넓이에요? B가 이동한 넓이다, 맞지? 그러면 A랑 B가 공통해서 출발했으니까 A가 이만큼 이동했고 B가 이만큼 이동했다. 그 차이를 준다면 우리가 벌어진 거리를 설명할 수 있다, 맞지? 그러면 얼마나 벌어져 있니? 요만큼 벌어져 있다, 이거죠. A가 B보다 빠른 만큼 벌어져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2초일 때는 최고 많이 벌어져 있을 때고, 다시 한번 2초가 더 지나면 이제 B가 올라오면서 따라잡는다, 맞지? 그러면 B가 따라잡는 넓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 얘는 뭐 한다? 만난다는 뜻이야, 만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넓이 얼만데? 요거 넓이 1에 4에 2니까 얘는 2m네, 맞죠? 자, 최고 2m까지 벌어졌다가 다시 따라잡았어. 요 넓이 얼마고 보니까 1에 2니까 얘 넓이가 1이다, 맞죠? 그러면 추가로 네모 넓이 1m만 따라잡으면 이제 만난다, 이거지. 그러면 요게 이제 요게 2니까 얘는 몇 초일 때 만난다 하면 돼요. 3.5초일 때 둘이 만났다.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이제 B가 더 앞설 거야, B가. 자, 3.5초일 때 만났는데, 만약에, 그래서 7.5초일 때는 B가 A보다 몇 미터 더 앞서 있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3.5초일 때 두 자동차가 만났다, 맞지? 자, 만나고 나서 A랑 B의 속도는 다르잖아. A는 속도가 얼마고? 4m/s고 B는 속도가 얼마예요? 6m/s다, 맞지? 자, 이제 B가 앞설 일만 남았어. 1초, 1초 B는 A보다 몇 미터 더 치고 나갈까? 1초에 6m 가는 놈과 1초에 4m 가는 놈이 겨루고 있잖아. 1초에 얘들 둘의 차이는 몇 미터씩 벌어질까? 2m씩 벌어진다. 이게 나중에 배우는 상대 속도야. 자, 그러면 얘는 얘보다 2m/s 빠르기 때문에 1초에 2m씩 벌어지네. 근데 내가 묻는 게 7.5초라면 7.5초니까 3.5초로부터 몇 초 지났어? 4초 지났네. 그러면 4초 지났을 때 얘들 둘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8m 날 거다, 이거지. 8m. 1초에 2m씩 벌어질 거니까 8m의 거리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보면 기억 0초에서 1초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2배 크다. A 가속도 얼마고? 조금 이게 질문한데 1초 만에 속도 4 찍었네. A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기울기 4m/s 제곱이 A 가속도. B 가속도는 얼마고? B는 2초 만에 3초 만에 6을 찍었네. B의 가속도는 2m/s 제곱. 그러면 2배 맞네. 기억 맞고. 니은은 3.5초일 때 앞서기 시작한다. 만났으니까 이제 앞서기 시작했지. 니은 맞고. 디귿을 4초일 때 물었네. 그러면 0.5초 지났으니까 1m 더 벌어졌을 거다. 1m. 그래서 디귿도 맞다.
조금 시간이 오버하지만 두 문제만 더 풀고 끝낼게.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장 안 익숙한 가속도 그래프 나왔어요. 자, 가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 그러면 0초에서 2초까지는 그래도 가속도가 어떻게 유지되노? 플러스 2로 유지된다, 맞지?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할 거야, 맞지? 2초에서 4초까지는 무슨 운동하노? 가속도가 0이라 했으니까 등속도 운동할 거야. 다음, 4초에서 6초까지는 또 무슨 운동하노? 등가속도 운동할 거야. 가속도가 얼마인 걸로? 마이너스 4인 걸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거지. 자, 처음에 초기에 0초일 때 이 물체는 정지했다 했어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 AT 그래프에서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요 넓이는 얼마 나옵니까? 2m/s 제곱으로 2초가 지나서 넓이가 플러스 4가 나왔다, 맞지? 이 플러스 4는 무슨 의미라 했어요? 그치? 속도라고 하면 안 돼. 속도 변화량의 의미다, 그치? 자, 얘는 처음에 정지했다고 출발했으니까 정지했다가 속도가 플러스 4 증가했어. 그래서 2초가 되었을 때 얘는 4m/s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거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2초 동안, 2에서 4초 동안은 가속도가 없네. 그래서 속도가 안 변하면 돼. 2초 동안 쭉 그냥 갈 거예요. 밑에 그렇죠. 그래서 2초에서 4초까지는 계속해서 4m/s로 갈 거다, 이거지. 자, 이제 4초에서 6초까지 어떻게 될까? 4초에서 6초까지 얘는 무슨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나? 마이너스 4로. 그러면 1초에 속도가 마이너스 40 변한다 했으니까 얘 지금 현재 속도는 멈추는 데까지 몇 초면 되나? 1초면 충분하네, 맞죠? 근데 우리는 몇 초 동안 받아, 가속도를? 2초 동안 받네.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이제 늘려지려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하니까. 근데 1초 뒤에 정지한대. 그 다음 또 1초 더 지났잖아.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죠. 4초일 때 있었던 위치 그대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운동을 하는 게 반환점 찍고 같은 시간 지났을 때다, 맞죠? 얘가 총 2초 이렇게 운동한데 하필이면 몇 초 만에 정지해버리니까 1초 만에 정지해버리니까 반환점까지 시간 한 번 더 돌아오잖아. 그러면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올 거다. VT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자, 얘의 VT 그래프는 처음에 자 0에서 2, 4, 6초 가볼게요. 처음에 0초에서 2초까지는 기울기가 2인 그래서 플러스 4m/s 속도 찍었다, 맞지? 2초일 때. 2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없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 등속도 운동했어. 자, 4초부터 6초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4라서 5초일 때 이미 0을 찍었고 그 다음 5초에서 6초까지는 쭉 내려갔어요. 자, 그래서 이동 상황을 보니까 얘는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열심히 잘 이동했어, 맞지? 자, 그 다음에 느려지면서 요만큼 앞으로 갔다가 뒤로 요만큼 돌아오면서 이거 둘이가 같아서 날아갔다, 이거지. 그래서 4초일 때와 6초일 때는 같은 위치다.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기니디 보자. 기억. 0초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요 넓이네. 그러면 4랑 2랑 4 돼서 6에서 3에서 4 곱하면 3, 2, 6, 3, 4, 12. 12m 이거. 오늘 계산했네요. 맞지? 12m. 그래서 4m가 있으니까 일단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5초일 때 운동 방향 변한다. 5초일 때 반환점 찍었다. 맞다 이거지. 그 다음에 디귿 4초일 때와 6초일 때 위치는 같다. 다시 한번 돌아왔다, 맞지? 4초에서 6초. 오케이. 마지막 4-1번. 자, 그림에서 보니까 P점을 지날 때 0초일 때 P점이다. 자, 0초야 이거. 초기 속도 플러스 4m/s 있었고 그 다음에 6초일 때
6초 더 지났을 때 얘는 6m/s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얘의 가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된대. 처음에는 속도가 뭐였다? 느려졌다가 등속도 운동했다가 다시 빨라져서 이 속도 찍었다 이거지. 가속도 A 한번 찾아보자. 자, 느려지는 구간에서는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면 되노? 속도가 얼마나 변하면 돼? 마이너스 A의 가속도로 몇 초 지났어? 2초 지났네.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감소합니까? 마이너스 2A라는 속도가 감소하고 2초에서 4초 구간에서는 속도 변화가 없다 맞지? 0이고 4초에서 6초까지는 속도가 얼마나 증가하니? 플러스 4A만큼 증가한다 맞지?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변화를 다 겪고 난 모습이 얘잖아. 그러면 총 속도 변화량은 얼마 생기면 돼? 마이너스 2A 변했고 0 변했고 플러스 4A 변했으니까 요게 총 속도 변화량이다 맞지? 그게 얼마 되면 돼요? 결국은 마지막에 4에서 뭐 됐어요? 6 됐다 맞지? 그러면 플러스 2A가 결국은 플러스 2m/s가 됐네. 그래서 요 A는 지금 얼마다? 플러스 1 m/s 제곱이다. 가속도가 1이구나.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니은 보니까 니은은 3초일 때 속력이네. 어차피 이 3초일 때 속력은 등속이잖아, 맞죠? 그러면 2초일 때 그냥 보여주면 되겠네. 그러면 2초일 때는 2A 줄었는데 A가 1이라 했으니까 2 줄면 되네. 그러면 원래 속도가 4였는데 마이너스 2 줄었으니까 2m/s 되었을 거다. 예,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0초부터 6초까지 평균 속력은 평균 속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더해서 2로 나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중간에 가속도 변하면 안 돼. 등가속도일 때만 가능한 거고 그냥 우리가 전체 구간에서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이런 거 물어보면 뭐 해야 돼? 이동거리 구해야 돼. 총 이동거리를 구해놓고 뭘로 나눠주면 돼? 총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지. 총 시간으로. 자, 그러면 이동거리 좀 편하게 구하려고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자, 0초. 0초일 때 얘는 속도가 4m/s였어. 자, 2초일 때 속도 뭐 됐노? 2초일 때 속도 뭐 됐습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1씩 줄어서 2초 뒤에는 얘가 속도가 2m/s 남아있을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2초 동안은 4초까지 2초 동안은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했고. 자, 한 번 더. 이제 가속도 플러스 2A니까 플러스 2씩 다시 2초가 지나서 마무리는 얘가 6m/s로 마무리되었다 이거지. 자, 여기서 이제 찾으면 돼요. 요 각 구간은 다 무슨 등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맞지? 얘는 가속도가 0인 거고, 심지어. 그러면 여기서는 평균속도 충분히 써도 된다 이거지. 4m/s에서 2m/s 됐네. 평균속도 얼마예요? 3m/s다. 그걸로 몇 초 갔어요? 2초 갔네. 그러면 6m. 한 번 더. 얘는 속도가 안 변하니까 그냥 편하게 2m/s로 2초 갔네. 4m. 2m/s 했다가 6m/s 됐네. 평균 속도는 4m/s. 몇 초 갔어요? 2초 갔으니까 8m. 돌아온 건 없으니까 이동거리 편하게 다 더하면 되겠네. 총 얼마야? 18m 이동했다. 몇 초 동안? 6초 걸려서 이동했다. 그러면 6초 동안 18m 이동했네. 평균적으로 보면 1초에 몇 미터 이동했다? 3m. 그래서 3m/s가 평균 속력이다. 오케이. 그렇고 숙제는 거기 보면 우리 책 구성고 앞에 거랑 똑같거든. 앞에 이론이 있으면 뒤에 문제 있다, 문제. 단원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문제 뒤에 답지도 있으니까 풀어보고 꼭 답 체크해야 돼. 페이지 54페이지에 1번부터 해서 그래프 문제까지만 낼게요. 60페이지에 25번까지.